안녕하세요. 백만장자 프로젝트의 가야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학습으로 성공투자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본인의 75년간의 투자 생활에서 터득한 성공투자 비법 중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시장의 시세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으며, 시장의 시세는 돈의 유동성, 시장의 심리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현재 시장의 주식이 충분한 자본과 배짱을 가진 투자자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소액 투자자의 손에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기술적 기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식 매수자의 물질적, 심리적 압박이나 긴장감이 매도자의 심리보다 강할 때 조만간 주식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주식 매도자의 물질적, 심리적 압박이나 긴장감이 매수자의 심리보다 강할 때 주식 과잉 현상이 생기고 주식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심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의 심리 강도에 달려 있으며, 시장이 낙관적인 상태인지 비관적인 상태인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원리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심리학 외에 시장의 변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시장의 금리를 꼽았습니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인 금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그는 증권시장의 경기 추세가 하락 시에도 상승하며 경기 추세 상승 시에도 증권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추세와 경기 추세는 동일한 법칙에 의해 상호 의존하고 있지만 반드시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수학적 공식을 적용해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시장의 전체 시세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근본적인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환상과 돈이라는 요소에 의해 더 큰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의 시세는 언제나 그 가치보다 높거나 낮은데요. 그 이유로는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에 달려 있으며, 그들이 비관적인 상태인지 낙관적인 상태인지에 따라 주식시세는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결코 논리학을 따르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데이터로 움직이는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을 종종 당황하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시장의 원리는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떠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이러한 변화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순환적 시세 움직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합니다. 주식시장의 순환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조정 국면, 2단계는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 3단계는 과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상승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단계 동안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세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시세는 진행되는 사건들과 평행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특정 종목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면 시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건들이 호재로 작용하면 시세는 상승 운동에 동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상승 시장의 이러한 단계에서 시세는 매 시간마다 높고 빠르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시세와 증시 분위기는 상호 영향을 주며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한 시세는 장밋빛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낙관론자들은 끝모를 행복감에 겪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시세를 계속 상승 쪽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군중의 심리 히스테리가 시세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낮은 시세는 순환적 하강 운동에서 무거운 비관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비관론은 다시금 가격을 억누르게 되고 시세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대중의 대량의 패닉셀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과장 단계의 이러한 하강 파도 또는 상승 파도는 모종의 심리적 전기 충격이 악마의 순환을 돌파하고자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도의 탐욕이나 극도의 공포 상태로 환상에 눈이 먼 탐욕 매수나 극도의 공포에 절망적인 다량의 패닉 매도가 발생합니다. 반대 의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시장에 큰 전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마지막 단계인 하이라이트 과장 국면의 진행은 보통은 아주 숨막히게 천천히 진행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이 이에 대한 준비조차 되지 않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아주 커다란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시장의 시대는 극적으로 반전합니다. 이제 순환의 반대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권시장의 영원한 회전 또는 윤회 여행입니다. 여기서 투자대가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매수 타이밍 원칙이 나옵니다.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격이 올랐을 때도 보통은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중간에 손절하고 더 싼 가격에 사려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의 바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 다시 상승을 할지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승 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도 시세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매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망하는 관객으로만 머물며 주식을 사거나 파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시장의 움직임에 단지 수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행복감에 동행하기 위해 슬슬 시장에서 떠날 준비를 차립니다. 혹시나 최고가의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고가 지점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 운동이 다시 겨울로 진입을 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권시장의 순환적 움직임 속에서 3분의 2의 시기는 추세와 반대로 진행하며 3분의 1의 시기는 시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하강 운동이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은 동료들을 포함하여 대중매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매도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반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 추세에 역행하여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군중심리 압력에 결국엔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라고 말하며 군중의 물결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이 최선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군중 히스테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하며 남들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조금은 건방진 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기중심 방법을 결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부득이한 조건 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단지 소수만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며 대다수는 손실을 보는 쪽에 속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존 트레이는 만약 누군가 투자에서 확실하게 성공하려면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금융계에서 어떤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즉시 그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잘못되기 마련이므로 이는 성공적인 투자자에게는 사냥감이 풍부한 사냥터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 번째 단계로 돌아가면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완벽히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침서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강도로 대중이 반응을 할 것인지, 증권시장의 기술적 상태는 어떠하고 대부분의 주식이 누구의 수중에 있는지, 소신파의 손에 있는지, 부하내동파의 손에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필드 경험으로 더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한 단계에서 언제 다른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승 운동은 1년이 걸릴 수도 단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징후를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증권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일 것입니다. 매우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2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자자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으며 단지 추측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의 차트 분석가들을 절대 믿지 않는데요. 증권시장에서 브로커들이 차트 분석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이유는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최고의 수수료를 벌어들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떠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차트로 내일의 가역 곡선을 앞당겨 그린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 모양의 차트 모양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 역시 돈을 버리거나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 동안 증권시장에서 차트 분석가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으며 그가 아는 한 그들은 결국 모두 망했다고 합니다.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룰렛 도박꾼과 다를 바 없는 미추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실제 시세를 관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은 투자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증권시장의 중독성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세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주식을 팔고 없을 땐 주식이 상승할까봐 불안해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많은지 아니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바보들이 더 많은지라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했으며 각종 경제 사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와 시장에서 본인이 똑똑해서 이익을 얻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사람들은 바보들로부터 그들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운 후에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사건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말아야 시장의 아주 철저하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대중의 군중 심리에 굴복하지 말고 지극히 인간의 심리와 반대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투자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긍정적인 참고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백만장자 프로젝트의 가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Have a nice day.